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중학생인 딸을 한 명 두고 있고 장모님과 합가하여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는 건 제가 이상한 건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나와 다를까 싶어 의견을 듣고 싶어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회사원과 달리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순 없어요. 그 점은 아내에게도 그리고 딸에게도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내와 아이의 생일, 장모님 생신 및 특별한 날에는 챙겨주었고 쉬는 날에는 가족을 위해 애쓰는 시간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3교대 간호사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부부가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장모님께 딸을 맡긴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가 6개월 되었을 때 아내가 복직을 하였고 베이비시터를 고용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양육해도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아내는 경력 단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만 베이비시터와 함께 양육을 하고 나면 아이가 기간을 다닐 수 있을 테니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참고로 처남은 직업 군인으로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걱정을 했고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베이비시터 쓰지 말고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때? 좀 갑작스러운데 장모님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손녀 보며 웃을 일도 생길 테고 엄마가 적적하게 그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더군다나 엄마가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일 한 번 안 해봤는데 생활비 벌겠다고 일하시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우리 딸 봐주면 베이비시터에게 주는 돈을 엄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내 생각이야. 엄마가 그러자는 건 아니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오랜 고민 끝에 장모님과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같이 살기로 했기 때문에 장모님 집은 전세로 주었고 합가를 했죠. 처음에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베이비시터 이모님과는 늘 시간 일정을 조율을 해야 했고 아무래도 남이다 보니 아내가 편하게 부탁을 못하곤 했는데 장모님이 집에서 아이를 봐주니 아내도 가끔 있는 회식에도 참석을 하였고 저 역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집에서 생활할 때 불편한 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가끔 있는 말싸움도 할 수 없었고 집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좋은 점만 얘기하자면 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우리 둘은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약속했던 인연이 다가왔는데 장모님과 아내 누구도 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어영부영 지나가게 되었고 장모님 집은 다시 전세 연장을 2년 해줬기에 2년 정도 더 같이 살려나 보다 했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본 집으로 안 들어가신대? 그러자 아내가 날카롭게 노려보면서 왜?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내쫓고 싶어? 내년에 초등학교 가잖아.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처음에 당신이 2년만 같이 살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동의한 거였으니 장모님도 계속 같이 살고 싶으신 게 맞는지 물어보는 거지. 장모님도 장모님의 삶이 있을 테니. 그래, 당신 얘기 잘했어. 그거 아는 사람이 엄마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먼저 한 번은 여행 보내드리자고 말을 한번 하기를 해. 아니면 엄마 수고로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답을 해주기로 했어? 안 그래도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래, 여행은 못 챙겼다 쳐도 매달 용돈 드리잖아. 아이 봐주시니까. 그건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고 보너스 개념으로 말이야. 엄마는 정말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 봐주는 건데 베이비시터 비용 정도만 계속 주고 있잖아. 자기야, 우리 장모님과 합가하고 생활비 더 많이 들어서 그만큼 생활비 넉넉하게 늘려줬잖아. 그리고 여행 가고 싶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주면 되지. 갑자기 그런 것들로 트집을 잡아?
아내에게 장모님의 분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가 된통 된소리만 들었습니다. 그간 제가 분점을 한 군데 더 내면서 바쁘기도 했고 가족들에게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장모님께 여름 휴가 기간에 아내와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딸아이를 데리고 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딸이랑 둘이 다녀오고 싶은데 자네 가게 휴가가 3일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손녀도 데리고 가는 거야. 자네 3일만이라도 좀 쉬라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본가에 아이와 함께 가서 쉬어도 되니 아내와 둘이 다녀오세요. 마침 아이 방학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됐네. 우리가 데리고 갔다 올게. 3대가 오붓하게 다녀올 테니 자네는 집에서 쉬게. 장모님의 분가 이야기를 꺼내었다가 효도 여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여행 한번 보내드리지 못했더라고요. 때마다 반찬을 지철 음식, 채소 등을 보내주시며 챙겨주시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심 죄송해서 아내에게 그해 가을에 부모님을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자고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여행 보내줬다고 시댁도 보내주지 않은 심산인 거야? 엄마는 우리 딸 키워줬으니 그런 건데 시부모님 보내드릴 거거든. 삼형제가 여행비 나눠서 보내드리는 걸로 해. 우리 엄마랑은 상황이 다르잖아. 언제부터인가 집에서 저는 왕따 아닌 왕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동료들과 트러블로 재취업을 위해 일을 그만두고부터는 더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컴컴해서 다들 어디 갔나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하자 아, 속초 왔어. 엄마가 회 먹고 싶다고 하고 우리 딸도 어제 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다고 너무 속상해해서 기분 전화 삼아 왔지. 집에 왔어? 우리는 하룻밤 자고 내일 갈 거야. 자기 피곤하겠다. 얼른 쉬어, 여보. 아내는 재취업을 한다고 하더니 3개월, 6개월, 1년이 넘도록 취업을 하지 않다가 결국 전업주부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던 요식업이 꽤나 잘 되어서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력이긴 했습니다. 아내가 간호사라는 힘든 일을 지금껏 해왔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하라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장모님이요, 모시고 살 수 있죠. 요즘 세상에 시부모만 모셔야 한다는 법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모두 부모님이시니까요. 어차피 아이가 10살이 넘도록 장모님께서는 분가할 생각이 없어 하시기에 그냥 남은 세월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긴 했어요. 문제는 이전과 달리 외벌이가 되었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장모님에게 베이비시터 비용과 맞먹는 용돈을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는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이제 전업인데 장모님께 기존처럼 똑같이 계속 드려야 하는 거야? 여보, 요즘 베이비시터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 엄마는 10년 전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만큼 받고 계시잖아. 거의 24시간 풀케어 해줬는데 말이야. 그거에 당신이 그렇게 드리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장모님 드시고 입고 생활하는 거 우리가 생활비로 다 충당해 드리고 있잖아. 당신, 그런 것도 다 계산하고 있었니? 여태 드리던 돈을 내가 돈을 안 버니 못 드린다? 엄마는 내가 힘들게 일하는 거 보기 안쓰러워 하셨어. 이제 그만두고 잠폭 자고 하니 잘 됐다고 하는데 엄마 용돈을 안 드리면 딸이 돈을 못 버니 사이가 눈치 준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꼭 그래야겠어? 나 영영 쉴 거 아니야. 예전에 아내의 월급은 장모님의 용돈, 그리고 딸아이의 교육비를 부담했고 제가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었었습니다. 이제는 딸아이 교육비와 장모님 용돈까지 제 벌이에서 나가려고 하니 부담이 되었죠. 이게 참 장모님에게 아내가 일을 안 하니 분가를 하자고 먼저 말하기도 그렇고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참 장모님을 잘 따르고 좋아했어요. 그러다 딸이 중학생이 되더니 사단이 났습니다. 처남이 직업 군인을 하다가 전역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장모님의 집 앞으로 대출을 받은 모양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상의가 없었죠. 월 이자를 처남이 내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모양인데 그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결국 돈은 돈대로 해먹고 이자는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내가 그 이자는 제게 내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동안 참고 있던 인내심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내가 이제껏 아이 봐주고 이 집안 돌봐줬더니 꼴랑월에 120만 원을 못 갚아준다고 우리 딸이랑 이렇게 싸울 일인가? 애 봐줄 때는 좋았지. 그런데 나 어려우니 그렇게 안면몰수 하는 겐가? 장모님, 감사하죠. 아이 봐주시는 거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이 사람도 일 그만두고 집에 있어도 이전처럼 계속 용돈도 드리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처남이 벌려놓은 이자까지는 제가 부담을 할 여력이 안 돼요. 자네, 장사 잘 되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어려울 때 가족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자네 동생이라면 이렇게 안면몰수 할 텐가? 그럼 장모님 집을 처분하세요. 그럼 되시잖아요. 어차피 저희랑 계속 사실 거 아니에요? 전세 껴서 파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히 누구 집을 팔라 말라야. 그 집은 내 노후야. 자네가 내 노후 책임질 겐가?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지금껏 매달 용돈 안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농사일 하시면서 쓸 만큼 번다고 안 받으세요. 장모님 모시고 살면서 매월 용돈 드리고 이 사람한테 생활비 400만 원씩 주면서 제가 모시고 있잖아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아주 떠받들고 사는 줄 알겠네. 내가 밥 해주고 애 봐주고 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도통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애 봐준 공을 무시한다며 벌벌 뛰고 아내는 자기 동생 일에 그렇게 딱 선을 긋는다면서 서운해하는데 저는 장모님과 같이 산 12년 동안 할 만큼 했는데 결국 이런 취급만 받게 되었습니다. 저 그간 나름 한다고 하고 살았습니다. 장모님께 살가운 사위는 아니어도 제 나름대로 눈치 봐가면서 모시고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내는 툭 하면 장모님과 딸과 여행을 간다고 통보만 했고 나는 빼놓고 셋이 외식을 다니고 영화를 보러 다니면서 제게 단 한 번도 함께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저만 남 같은 기분 한두 번 느낀 거 아닙니다. 처남 사고친 거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는 거 맞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저보고 책임져 달라는 장모님과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를 봐줬기 때문에 제가 다 책임져 줘야 한다는데 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의미하는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는 제가 없은 지 오래기 때문에 얼마 전 이혼을 선언하고 절차를 밟아 진행 중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생각하면 그냥 나 하나 참고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나 크네요. 딸이 그러더군요. 할머니를 내쫓지 말라고요. 아내도 제게 토사 구팩이냐며 아이 키울 때 열심히 장모님 써먹더니 이제 필요 없으니 팽하는커녕 몰아붙입니다. 장모님이요. 말할 것도 없이 제게 서운한 감정을 토해놓으십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아이를 봐준다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에게 보다도 더 장모님께 잘 해왔었고 힘든 간호사 일 해온 아내가 안타까워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끝도 모르고 제게 요구만 해대니 이제 저도 지쳐서 더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날 위해서는 당연히 이혼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것도 있네요. 이런 저를 등신이라고 욕하지 마시고 작은 의견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